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작동되는 일자리의 수가 산술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지금의 일자리보다는 많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다만 그 노동에 참여하는 그 전문 인력들은 생산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죠. 그 대신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요. 결국에는 소수의 고소득층과 다수의 빈곤층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수의 고소득층을 될 수 있으면은 다수로 만드는 노력 해야겠죠. 빈곤의 다수층을 될 수 있으면 소수화시켜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벤처기업, 우리의 젊은이들이 벤처기업을 하면서 실패해도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결국엔 실패해도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안전망을 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요즘 논의되고 있는 청년수당,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사람과 분배,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경제의 영역,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이런 형태로 다시 한번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시키면 다 된다. 그것은 일자리가 충분했을 때의 얘기지, 교육을 받아도 지금 일자리를 찾지 못해요. 이런 문제까지 다시금 강조 말씀드리면서, 왜 우리가 뉴딜에서 왜 뉴딜,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왜 딜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저는 이 좋은 일자리라는 것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일자리 개념을 넘어서서, 그리고 전통적으로 좋다라는 일자리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기준을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2011년 이후에는 청년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 비정규직 비율을 역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 실업과 니트의 증가는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에게 실패한 청년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이행기가 지연될수록 심리적인 혹은 건강에 혹은 경제적인 문제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막하고 불안하고 바늘구멍이 딱 3개 있는데 출발선에는 300명이 서 있는 느낌이다.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청년들은 열악한 일자리, 그리고 낮은 소득과 불안정성, 산재사고 위험 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을 바꿔가라는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자리를 진입하는 과정과 일자리 진입 이후에도 반복되는 노동시장의 상황에서 안전망이란 역할을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1단계 목표로 갖고요. 2단계 목표는 새로운 일자리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을 같이 만들어가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일자리와 일경험 확대의 부분인데요. 경제 위기 시 청년 노동시장의 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일 경험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공공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고용규 교수님께서 청년수당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와 일경험은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에 대한 재해석과 다양성이 인정되는 것인데요.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는 다양한 일자리를 여기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라든가 제조업과 새로운 산업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도 있지만 본인의 관심과 전공이 상관없는 산업들이 발달했을 때는 결국 타 지역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인정하고 그런 역할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든지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광주 상생형 일자리, 이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 상생형 일자리를 만드니까 굉장히 우리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광주 상생형 일자리는 정말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를 들어갈 수 있었는가? 실제로 보면은 자동화를 하게 되면은 자동화에 관련된 그런데 나이키라든지 이런 데에서 신발 제조 공장을 만드는데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서 600명에 있는 기업을 10명으로 줄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보면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화된 로봇과 AI가 작동되면서 그 안에서 돌아가는 기업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점 줄어들겠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볼 것인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영역들이 있습니다. 정말 청년 마중물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방 소멸은 인구 소멸을 얘기하는 거죠. 인구 소멸을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를 가면서 수도권으로 갑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또 수도권으로 갑니다. 이 두 부류가 수도권으로 가고 나면 안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은 우리 지역은 소멸될 것이라고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국 이 우리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없고 이 지역에 사는 것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기술 개발 중소기업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 과정이라고 하면 인력 양성이고 그 인력 양성, 그 기술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경험이 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 중심의 중소기업 기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자동화되면서 기업이 없어질 것이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일자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겁니다. 이 변화되는 그 수요에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없어지는 것에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가령 마차가 없어졌을 때 일자리는 없어진 그 마차보다 자동차가 생겨서 생긴 일자리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우리 AI나 로봇이나 드론이나 여러 형태들의 그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그 접목되면서 기업의 형태는 바꿔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추측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체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 광주시 또는 전남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문화예술, 평생교육, 상담, 육성. 이걸 지역 인재 육성과 배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서로 연계, 통합을 해서 개별적인 사업이 아닌 그리고 이 자리에 저는 더 많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그래서 마을 안에 저는 청년들이 돌아오고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을을 사랑하고 마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민간이 참여하는 재단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광주는 저는 오래전부터 주는 사업은 잘하는데 자생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병상학습, 문화 이런 각 활동가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야지 않겠는가.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그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창업이나 중소기업 지원 또 골목 산골 미래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또 이를 위해서 이제 그 인재 양성이나 사회적 혁신, 사회적 시스템 또 사람 중심의 어떤 시스템 구축 같은 심도 있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좀 더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그런 정책이 수립이 되고 성과가 나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